관계가 가벼운 사람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60이 넘고 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많을수록 든든했습니다. 모임이 많으면 잘 사는 거라 생각했고, 전화가 자주 오는 걸 인기라 여겼고, 명절마다 북적이는 집이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많다는 것이 꼭 좋다는 게 아니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됩니다. 함께 있어도 피곤한 사람이 있고, 애써 웃어야 하는 관계도 있고, 마음보다 의무가 먼저 떠오르는 사이도 있습니다. 예전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지만, 이제는 그 틈에서 조용히 빠져나오고 싶은 날이 많아집니다. 젊을 때는 관계가 곧 자산이었습니다. 누구랑 친하다, 어디 모임에 들어있다,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자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게 됩니다. 그 자랑들이 사실은 내 시간을 빼앗고 내 마음을 닳게 만들고 있었다는 걸. 어느 순간부터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누구지 또 뭔 일이지 하는 피로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한 번 만나자는 말에 설렘보다 귀찮음이 앞서고, 잘 지내냐는 인사에 진심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억지로 답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슬며시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애써야 하지? 행복한 60대는 관계의 수를 줄이고 거리의 간격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까워서 지쳤던 관계엔 조용히 거리를 두고, 오래됐다는 이유로만 이어온 인연은 부드럽게 마무리할 줄도 압니다. 억지로 웃지 않고 편한 사람 옆에만 머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이 편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서만 위안을 찾지 않고, 책에서, 햇살에서, 나무 한 그루에서 조용히 웃을 줄 압니다. 이제는 관계에서 무얼 얻기보다는 무얼 놓아야 마음이 편한지를 먼저 묻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건 지금도 많은 이들이 억지로 인맥을 유지하느라 지치고 상처받고 허탈해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제 그런 관계를 하나둘 정리하면서 마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사람을 줄였더니 시간이 생기고, 거리를 뒀더니 내가 보입니다. 관계는 줄일수록 가볍고 깊어집니다. 더 많은 사람과 친하려 하지 말고 편한 한 사람과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기대가 없는 사람은 실망도 없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주는 기쁨보다 사람에게 느끼는 서운함이 더 많아집니다. 전화가 오길 기다렸다가 결국 오지 않으면 허전해지고, 챙겨주길 바랬다가 무심하게 지나가면 마음이 다칩니다. 처음엔 말합니다. 요즘 애들 다 그렇지 뭐.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며 혼자 상처받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모든 감정의 시작은 기대라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겠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알아주겠지. 적어도 그날은 기억하겠지. 하지만 정작 상대는 그 기대를 모르거나 혹은 알면서도 여유가 없을 수 있습니다. 결국 남겨지는 건 내 안의 서운함과 쓸쓸함 뿐입니다. 행복한 60대는 기대를 줄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를 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면 섭섭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섭섭함이 없으면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 왜 이제야 했니? 대신, 목소리 들으니 좋다. 이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 며느리가 바빠서 명절에 못 왔을 때, 옛날 같지 않다는 말을 꺼내지 않고, 바빴을 텐데 고생 많았지 하고 웃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어른입니다. 기대를 버리면 마음이 텅 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도 따뜻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백이 생깁니다. 안 해줄 줄 알았는데 해주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줬구나 하고 감동하고,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챙겨주면 이 마음이 너무 고맙다 하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습니다. 기대는 내가 만든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그 시나리오대로 세상이 움직이길 바라는 건 결국 나만 힘들어지는 일입니다. 더 이상 중심에 서 있지 않은 삶, 내가 조율하지 못하는 가족의 일정,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일상, 이 모든 걸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평온해집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건 무관심해지거나 무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나를 위로하고 나를 챙기고 내 하루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따뜻한 다짐입니다. 행복한 60대는 누구에게 기대기보다 스스로를 더 단단히 붙잡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에게 잘하고 내 마음을 내가 돌보고 내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는 걸 깨달은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근원은 내 기대 때문이었음을 조용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그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세요. 놀랍도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사람이 다시 따뜻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사람은 늙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부모를 위해, 배우자를 위해, 심지어는 이웃과 친구, 직장의 누군가까지도 늘 누군가의 사정에 맞춰 움직이고 누군가의 입장을 먼저 배려하고 내 몸이 피곤한 줄도 모르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문득 어느 날 거울을 봅니다. 피곤한 얼굴, 지친 눈빛,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는 나를 얼마나 챙기고 살았지? 행복한 60대는 그 질문 앞에서 멈춰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제는 나를 먼저 챙겨야겠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늦지 않게 자신에게 건네는 작은 배려이자 회복입니다. 나이 들어 가장 슬픈 말은 이제 와서 뭘 해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슬픈 건 이제라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해가 좋은 날엔 천천히 동네 한 바퀴 걸어보고 좋아하던 꽃 한 송이를 사서 식탁 위에 올려보는 일. 그 모든 게 나를 먼저 챙기는 연습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기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입니다. 피곤하면 쉼을 허락하고 기분이 가라앉으면 좋아하는 음악을 틉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말랐다고 느껴질 때는 말 없이 자신에게 다정한 말을 걸어줍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지금도 잘하고 있어. 이런 말들이 남이 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어른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요.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나이니까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을 내 방식으로 살아야죠.
늦었다는 생각은 늘 시작을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아직도 그리고 끝까지 나 자신입니다.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노년은 자기 루틴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자기만의 시간에 걷고 차를 마시며 책 한 페이지를 넘기는 사람.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조용해도 심심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가장 멋지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맞추기보다 내 마음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걸 챙기고, 내 눈이 예뻐하는 걸 바라보고, 내 손이 닿고 싶어 하는 걸 만지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몸은 조금씩 변해도 마음은 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챙기느라 자신을 잊고 살았던 세월이 아깝다면 지금부터라도 그 시간을 나에게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제는 나를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하루를,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덜어낸 만큼 평온해집니다. 살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쌓으며 살아갑니다. 물건도, 기억도, 감정도. 그땐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차곡차곡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집 안을 둘러보면 가득 쌓인 물건보다 답답함이 먼저 느껴집니다. 머릿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체면, 오래된 원망, 말 못한 미련까지 그냥 두었을 뿐인데 어느새 마음의 짐이 되어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행복한 60대는 그 짐을 하나씩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버리는 연습, 잊는 연습, 용서하는 연습. 그 모든 연습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걸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물건이 너무 많으면 진짜 필요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의 감정이 너무 많으면 지금의 따뜻함을 느낄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워야 합니다. 자주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그릇, 언젠간 보겠다고 모아둔 종이들. 그리고 한때는 소중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내 삶에 맞지 않는 사람들까지. 비움은 상실이 아니라 공간을 여는 일입니다. 낡은 것을 내려놓아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고, 과거를 덜어내야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언제 쓸지 몰라서, 언젠가는 필요할지도 몰랐어. 물건도 감정도 관계도 그대로 붙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무게에 짓눌려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행복한 60대는 더 이상 애쓰지 않습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지 않고, 불편한 관계를 억지로 이어가지 않고, 지나간 실수나 후회에 자신을 가두지 않습니다. 남은 삶을 위해 무엇을 더 가질까 보다 무엇을 덜어낼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한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살다 보니 남는 건 물건이 아니고 기억도 아니고 결국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마음 하나뿐이더라. 그 말을 듣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삶의 질은 가짐의 양이 아니라 비움의 방식으로 결정된다는 것. 이제 우리에게 덜어내야 평온해지는 시간만 남았습니다. 생각을 덜어내고, 사람을 덜어내고, 불안과 조급함도 덜어내며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런 말이 마음 깊이 와닿습니다. 이제야 살 것 같다. 혹시 지금
당신의 마음속이나 집안, 인간관계에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작게, 아주 작게 하나부터 덜어보세요. 하나만 비워도 그 자리에 여유가 들어오고, 둘을 비우면 평온이 스며들고, 셋을 비우면 내 마음이 다시 숨을 쉽니다. 이제는 많이 가지는 삶보다 덜어내며 빛나는 삶이 더 어울리는 나이입니다. 그 삶을 당신은 충분히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따뜻한 클릭 하나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선택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듭니다. 앞으로도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